네,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오정구 시의원 손준기입니다. 시정 질문에 앞서 이번 코보스 호텔 화재 사건 피해자분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분들의 심심한 위로를 전하는 바입니다. 이런 인재로 인한 비극이 우리 부천시에서 다시는 일어나지 않기를 기원합니다. 질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천 대장 신도시 가이설 송전 철탑 위치로 인한 대장 안동내 주민의 피해와 이에 대한 시의 대응 계획에 대한 질문입니다. 최근 데이터 센터 건립 사업과 관련하여 수도권이 들썩이고 있습니다. 대규모 전력 공급을 위해 함께 설치되는 고압 송전선의 전자파 유해성에 대한 우려로 주민들과 마찰을 겪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부천시와 인천시도 얼마 전 상동 호수공원에 GTX-B 노선에 전력을 공급할 고압 변전소가 들어서는 것, 그리고 데이터 센터 건립으로 인한 고압 선로가 주거지역 인근을 지나는 것으로 인해 큰 홍역을 치렀습니다. 이에 대한 문제는 단순히 전자파의 유해성 문제로만 비롯된 것은 아닐 것입니다. 사업 시행자 측과 주민들의 소통 부재, 지자체의 적극적인 관심과 조정자로서의 역할 부재 등이 더 크게 작용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법이라는 것은 최소한의 것을 지키기 위한 기준일 뿐 완벽하다고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는 시행사의 주장과 확실한 검증과 충분한 설명을 통한 공감, 그리고 충분한 보상을 통한 지역에 대한 기여가 필요하다라고 주장하는 주민들의 의견 대립은 너무나 당연한 전개일 것입니다. 이러한 주민들의 반발은 위 사례 외에도 각종 개발사업, 환경 파괴, 기피 시설로 인한 피해 등 다양한 원인으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위에서 언급한 다양한 피해로 인해서 처절하게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바로 대장 안동내입니다. 사진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대장 안동내 인근에 있는 고압 송전 철탑입니다. 안동내 주민들이 걸어놓은 대형 현수막입니다. 즉시 철거. 다음 화면으로 넘겨주시죠. 살인무기 고압 철탑 사생결단 반대한다. 예, 다음 또 넘겨주십시오. 예, 주민분들이 철탑에 직접 현수막을 설치하는 모습입니다. 눈으로 보고 있지만 주민들의 처절한 외침과 절규가 귓가에 맴도는 것 같습니다. 대장 안동내의 서름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첫 번째, 낙후된 지역입니다. 대장 안동내는 아마 대한민국 수도권에서는 가장 낙후된 동네일 것입니다. 도심과 뚝 떨어진 논과 밭 속의 섬과 같은 동네입니다. 2020년 화재 사건에서는 골목이 좁아 소방차가 진입을 하지 못해 주민들이 목숨을 잃는 안타까운 일도 있었습니다. 지금도 방역 사업을 하러 대장 안동내에 들어가 보면 60, 70년대와 하나도 다를 바가 없습니다. 두 번째 서름은 기피시설입니다. 부천시 관내에는 자원순환센터와 굴포 하수처리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김포공항이 있습니다. 모두 대장 안동내 인근입니다. 세상 누구도 반기지 않는 환경 기초시설과 소음 피해를 유발하는 국제공항이 바로 인접해 있습니다. 참을 수 없는 악취와 소음은 오롯이 주민들의 몫입니다. 세 번째 서름은 개발과 관련된 것입니다. 대장 안동내는 1971년 그린벨트로 지정된 이후 30여 년이 지난 2007년 그린벨트가 해제되었으나 사업이 지지부진하여 어떠한 개발도 하지 못한 채 오히려 피해만 보며 지내왔습니다. 그러던 2019년 3기 신도시 조성계획이 발표되며 다시 개발의 분위기가 급물살을 타기 시작했고, 그러나 정작 대장 안동내는 계획에 빠져 있었습니다. 이에 부천시의 중재와 주민들의 노력을 통해 LH와 협의하여 우여곡절 끝에 대장 신도시와 연계한 도시개발 사업을 추진하려 했으나
도시군 관리계획 기본 지침의 불안전성과 해석의 문제로 인해 용도지역 상향이 불가능하여 다시 중단될 수 있는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위와 같은 여러 이유로 오랫동안 피해를 입어오던 그리고 그 피해를 묵묵히 가슴에 묻으며 참아오던 주민들 앞에 이제는 약 올리기라도 하듯 고압 성전탑이 떡하니 들어섰습니다. 대장 신도시와 바로 인접해 있으면서도 완벽하지 못한 규정들로 인해 3기 신도시와 연계한 개발 사업이 중단될 위기에 처해 있는데, 이런 상황에 주민들은 큰 불만과 실망을 느끼고 있으며 이는 지역 주민들에게 일방적인 불이익으로 느껴지고 그렇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대장 안동내의 발전 가능성과 주민들의 고충을 무시한 채 LH와 한전이 단독 논의를 통해 송전 철탑의 위치가 정해진 것에 대해 분노하고 있습니다. 공사 중단의 위기도 감당하기 힘든데 신도시 공사를 위해 가이설하는 송전탑이 내 집 앞을 지난다고 생각하면 가슴이 타들어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진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저 사진 하단에 보이는 그 동그라미 점들로 연결된 선이 그 지중선로 계획되어 있는 지중선로입니다. 하지만 공사 그 기간을 공기를 맞추기 위해서는 저 송전 철탑을 가이설해야 하는데 그 노선이 저 사진상에 보이는 빨간색 선으로 되어 있는 것이 가이설 노선입니다. 그 위에 노란색 형광펜으로 칠해진 곳이 대장 안동리입니다. 다음 사진 보여주십시오. 송전 철탑으로부터 반경 100m 이내에 있는 사진이고요. 또 다음 사진 보여주십시오. 예.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대장 안동내가 바로 송전 철탑과 인접해 있습니다. 송전 철탑은 대장 안동내 주민들의 일상생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입니다. 전자파 노출, 경관 훼손 등 다양한 환경적 요인들이 주민들의 건강한 삶과 질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 LH와 한전이 부천시 그리고 주민들과 사전 협의 없이 충분한 설명 없이 해당 경로를 설정한 것에 대해 주민들은 불만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제가 만약 대장 안동내 주민이라도 이 상황을 절대 받아들이지 못할 것입니다. 만약 여기 계신 의원님들과 시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분들께서도 본인이 살고 계신 주거지역 인근에 이러한 시설이 생긴다고 하면 절대 쉽게 받아들이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인구 80만의 수도권 대도시인 부천시의 인구가 80만에 가까운 대도시인데 이런 대도시에서 사업을 진행하면서 시와 주민들과 한 번의 소통도 없이 LH가 한전과 협의해서 이런 결정을 했다는 것이 과연 우리 부천시를 어떻게 생각하는 것인지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시에서는 8월 19일 민원 해결 방안을 모색할 때까지 송전 철탑 작업 중지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 LH와 한전이 어떻게 반응할지도 궁금합니다. 이번 송전 철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할 예정인지에 대해 부천시의 명확한 입장이 필요합니다. 대장 안동내 주민들의 불안과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 시는 LH와 한전과의 협의를 통해 문제를 재검토하고 대안 경로를 모색하는 등의 실질적 조치를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이번 대장 신도시 개발 사업이 부천시 전체의 발전을 위해 얼마나 중요한 사업인지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발전이 특정 지역 주민들의 희생을 담보로 이루어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부천시는 지역 간 형평성을 고려한 개발 및 정책을 추구해야 하며 그 과정에서도 어떠한 불평등이나 불이익이 어느 한 지역에 치우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주민들의 불편, 불안, 분노를 최소화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두 번째 질문은 기후 위기 대응, 열섬 현상 완화, 그리고 아리백 실천을 위한 부천시 옥상 공간 활용에 대한 계획에 관한 질문입니다. 전 세계가 이상 기후 현상으로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선진국, 후진국 가릴 것 없이 거대한 자연 현상, 자연의 분노 앞에서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인명 피해와 재산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대로라면 머지않아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미래 세계에도 돌이킬 수 없는 재앙을 물려주게 될 것입니다. 부천시는 좁은 면적에 대비해 많은 인구로 전국에서 손에 꼽는 인구 밀도를 이루고 있습니다. 거대한 일기 신도시와 주변 부도심에서는 다양한 그리고 매우 많은 환경 오염 물질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시와 인접해 있고 타 지자체와 서울시를 연결하는 거점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더 많은 환경 오염 물질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부천시가 환경 오염을 줄이고 기후 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은 공간을 입체적으로 활용하여 녹지 공간을 늘리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부천시의 허브와 같던 대장동이 3기 신도시로 개발되면서 이는 더욱 필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입체적 공간 활용을 위한 가장 우선적인 곳은 옥상 공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과거 옥상공원 사업들이 흙이나 시설물들의 무게, 방수 등의 문제 등으로 실패로 돌아간 케이스도 있으나 현재에는 경량토를 사용하든가 하나의 화분 단위로 사업을 진행하는 등 다양한 개선 방안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미 타 지자체나 타 국가의 성공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부천시 주민들이 쾌적한 주거 공간에서 옥상 녹지 공간을 통해 힐링하고 경작을 통해 수학의 기쁨을 누릴 수 있길 바라고 부천시가 기후 위기에 선도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도시가 되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부천시가 옥상 공간의 활용에 대한 다양한 방안에 대해 적극적인 검토를 하기를 제안하는 바이며 계획이 있다면 어떠한 계획이 있는지 답변을 해주시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예, 이상입니다.